안녕하세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와 함께하는 산업계 다수요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한 이해와 대응 방법. 오늘 함께 알아볼 주제는 최근 여러 환경규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규제 중 하나인 EU RoHS입니다. 여러분, 유럽에서 일어난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반품 사태 들어보셨나요? 2001년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가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수출 금지를 당한 사건입니다. 결국 소니는 이 사건으로 인해 약 1,040억의 매출 손실과 약 480억 원의 영업이익 손실을 입었습니다. 또한 부품 교환 등의 관리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무려 1,000억 원을 쏟아부었는데요. 이 사건은 대표적인 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위반 사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럽연합 영내로 수입되는 전자제품 중에서 특정 유해물질을 함유한 제품에 대해 사용을 제한하는 지침이 바로 유해물질 사용 제한 지침인 RoHS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자제품 수출액의 약 20%를 EU가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EU는 우리에게 큰 시장이므로 전기전자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RoHS를 잘 대비해야 할 텐데요. 이미 국내의 많은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RoHS를 준비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지침은 전자제품의 완제품뿐만 아니라 전자제품의 소재와 하위 부품까지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기업의 협력사들에게는 어려움이 따르는데요. 소재와 부품을 납품받는 대기업은 협력사들에게 납품받은 소재와 부품에 대한 유해물질 분석 결과표, MSDS, 물질 안전보건 자료 등을 요구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협력사들은 공급한 소재와 부품에 대해 분석하고 납품 제품에 관한 서류를 기업에 제출해야겠습니다. 더불어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포함된 소재나 부품이라면 EU 영내로 수입이 제한되므로 새로운 기술 개발도 필요할 텐데요. 따라서 유럽으로 수출하는 전자제품 생산 기업들은 EU RoHS 지침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RoHS가 무엇이며 어떻게 준비하고 또 대응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제품 중심의 환경 규제 동향이 강해지면서 전기전자 제품이 사람과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EU는 당국에서 판매하는 전기전자기기에 포함된 유해물질에 대한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2006년 7월 전기전자 제품 내의 6가지 유해물질인 납, 수은, 크롬, 카드뮴, 브롬계 난연제 2종에 대해 일정 기준치에 대한 규제를 시작했는데요. 이후 2013년 1월부터 프탈레이트계 유해물질 4종이 추가된 10종의 유해물질에 대한 규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RoHS는 2006년 7월에 RoHS1 시행을 시작으로 2013년 본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서 RoHS2로 불리게 되었는데요. 개정된 지침의 주요 내용은 대상 제품군의 확대, 의무 이행 주체 정의, CE 마킹 의무화 및 제한 물질의 확대가 있습니다. 우선 제품군의 확대의 경우 기존 8개에서 모든 전기전자 제품으로 확대되었는데요. 기존 RoHS1은 대형 가전제품, 소형 가전제품, 정보통신 장비, 소비가전, 조명기기, 전동공구, 완구 및 레저 스포츠기기, 자동 판매기 이렇게 8개의 제품군인 반면 RoHS2는 의료장비, 산업용 모니터링 및 제어장치, 그 밖에 전기를 사용하는 전자제품으로 규제 적용이 확대되었습니다. 여기서 전자제품이란 지침 전문 제3조의 정의에 따라서 올바르게 작동하기 위해 전류 또는 전자기장에 의존하는 제품과 전류의 생성, 전달과 측정을 위한 제품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교류 1000V와 직류 1500V를 초과하지 않는 정격 전압에서 사용되도록 설계된 제품을 의미합니다. 다음과 같은 것들이 RoH 대상 제품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존의 불명확했던 역할과 의무를 명확하게 구분했는데요. 이는 크게 생산자, 수입자, 판매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생산자는 전기전자 제품이 시장에 출시될 때 제품을 설계하고 제조하는 자이며 기술문서 작성, 적합성 선언 및 CE 마킹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기술문서의 경우 제품 출시 후 10년 동안 보관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는데요. 수입자는 유럽 시장에 전기전자 제품을 수입하는 자로
생산자의 적합성 선언, 기술 문서 작성, CE 마킹 부착 등을 이행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판매자는 관련 전기전자 제품을 시장에 판매하는 자로 관련 제품이 출시되기 전 요구되는 문서들이 최종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제작되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CE 마킹의 의무화가 도입되었는데요. CE 마크란 제품이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 붙이는 일종의 인증 마크입니다. 유럽 내에서 사업자가 상품을 수입하거나 기계를 도입하는 경우 소비자의 건강, 안전위생 및 환경보호 차원에서 신뢰성 확인이 필요한 제품에 적용하는 인증 제도인데요. 이 마크를 받기 위해서는 상품이 특정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라는 증거의 문서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외부 검사기관을 활용해 평가와 문서화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기업이 독자적으로 실시합니다. CE 마킹의 의무화가 RoHS2에 포함됨에 따라 지침 대상인 전기전자 완제품은 전자파 안전시험과 더불어 지침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이에 대한 문서화가 갖춰져야만 CE 마킹 부착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로 금지 물질이 확대되었는데요. 개정된 RoHS2에서는 프탈레이트계 4종을 추가함에 따라 제한 물질을 총 10종으로 확대했습니다. 개정 전 기존 제한 물질은 총 6개로 수은, 카드뮴, 납, 크롬, 브롬계 난연제 2종인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와 폴리브롬화 비페닐이었으나 프탈레이트계 4종인 디에틸 헥실프탈레이트, 벤질부틸프탈레이트, 디부틸프탈레이트, 디소부틸프탈레이트 추가되어서 총 10개의 물질로 제한이 확대되었습니다. 제한 물질이 확대됨에 따라 유해 물질의 적용 기준 또한 확인해 봐야 할 텐데요. 해당 전자제품 내 유해 물질이 기준치 이상이면 EU RoHS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물질의 기준치는 전자제품의 균질 재질 기준인데요. 유해 물질에 따라 최대 허용 농도의 기준치가 다르므로 이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EU RoHS를 이행해야 하는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의무 이행 주체로는 크게 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가 있는데요. 각 주체별 이행해야 하는 사항들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산자인 제조업체는 적합성 선언과 기술문서 작성에 따라 내부 생산 제어 절차를 수행해서 완제품에 대한 CE 마킹을 해야 합니다. 적합성 선언은 기업의 자발적인 선언이며 제품 고유의 번호, 생산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적합성 선언문의 책임 명시, 선언문의 목적. 여기서 선언 목적은 전기전자 제품에서 특정 유해 물질의 사용 제한에 관한 지침의 적합함을 언급하기 위한 명시와 부가적 정보를 포함해야 하는데요. 기술문서는 EN 5058의 규격에 따라 작성하며 제품의 일반적인 사항, 재질, 부품, 하위 조립품에 대한 문서, 제품 내 확인된 기술 문서와 해당하는 재질, 부품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정보, 재질, 부품에서 확인된 기술 문서 또는 관련 문서가 작성될 때 사용한 표준 문서 정보를 포함해야겠습니다. 또한 해당 기술 문서는 제품 시장 출시 후 10년 동안 보관해야 하는데요. 생산자인 제조업체에서 적합성 선언, 기술 문서와 제품의 CE 마킹을 부착했다면 수입업체는 수입품이 EU RoHS 지침을 준수한 제품인지 확인해야겠습니다. 수입 제품의 생산자가 제출한 2개의 문서와 CE 마킹 부착 여부를 파악하고 수입자의 이름, 트레이드마크, 주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품 또는 제품 포장재에 명시해야 합니다. 유통업체인 판매자는 판매하는 제품이 최종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제조업체는 기술문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기술문서 작성은 공급자나 재질 신뢰평가, 품질 및 신뢰성 평가, 기술문서 작성 3가지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우선 공급자나 재질 신뢰평가는 완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의 협력업체로부터 받는 소재에 대한 평가 및 정보 수집인데요. 제조업체는 협력업체로부터 소재 부품에 제한 물질이 존재할 가능성을 평가하고 다음과 같은 정보를 요청해 받아야겠습니다. 공급자 선언 또는 계약서는 소재나 부품의 유해물질 함유량 기준 허용 농도를 준수하고 있음을 생산자가 확인했다라고 선언한 문서이며 물질 선언은 특정 물질 함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용된 예외 조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마지막으로 분석 시험 결과는 규제 물질의 분석 방법에 따른 분석 결과 문서입니다. 완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서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만약 서류에서 부족한 정보를 확인하게 될 시 협력업체에 재보완을 요청하거나 완제품 업체에서 직접적으로 소재나 부품에 대한 재분석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것을 품질 및 신뢰성 평가라고 부릅니다. 품질 및 신뢰성 평가 이후 제조업체는 제품의 일반 묘사, 재질이나 부품에 대한 문서, 제품 내 확인된 기술 문서와 해당 재질, 부품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정보와 재질 및 부품에서 확인된 기술 문서 또는 관련 문서가 작성될 때 사용한 관련 표준 문서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 기술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모든 절차를 수행한 후 CE 마킹을 부착해 EU로 수출하게 되는데요. 또한 제품 출시 이후 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시 주무기관은 생산자에게 재증빙 자료를 요구하며 생산자는 이에 따라 추가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 문서는 제품 출시 후 10년 동안 보관해야겠습니다. 만일 본지침을 지키지 않고 위반 사례로 적발될 시 적게는 벌금부터 크게는 통관 금지까지 페널티를 부여받게 되는데요. EU 각국마다 위반 페널티가 다르게 적용되므로 사전에 수출국에 대한 페널티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국내 기업이 EU RoHS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걸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기업이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 RoHS2 지침 적용 여부를 파악해야겠습니다. RoHS에 해당되는 전기전자 제품인지 적용 예외 제품군은 아닌지 물질 예외 조항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텐데요. 적용 예외 제품군으로는 군사 보안 장비, 우주용 장비, 이동 불가한 대형 산업 장치, 태양광 패널, 연구개발 장비 등이 있습니다. 만약 제품이 RoHS 지침에 포함된다면 제조업체는 제품에 대한 분석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분석은 균질 재질에 대한 분석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기술적, 안정성, 신뢰성의 문제가 발생해서 인체 및 사회에 대한 이익과 공공성에 반할 경우 기준치 이상의 제한 물질을 일부 허용하는 예외 조항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알루미늄, 철, 구리합금은 납을 허용하는 범위가 높기 때문에 기업의 담당자는 예외 조항의 기준을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납의 제한 기준 킬로그램당 1000mg 대비 철 합금은 킬로그램당 3500mg, 알루미늄 합금은 킬로그램당 4000mg, 구리 합금의 경우 킬로그램당 4만 mg의 납 함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외 조항의 유효 기간은 제품 카테고리별로 상이하며 비정기적으로 개정되기 때문에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가적합성 선언, 기술 문서 작성을 통해 CE 마킹 부착이 필요합니다. EU RoHS에 대응하기 위해서 절차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RoHS 준수에 대한 정형화, 법제화된 방법은 없으나 기업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전기전자 제품 내 유해 물질 포함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 자사의 상황에 맞춰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작성하는 걸 권장하며 자사의 제품 정보에 대한 보안도 유지해야겠습니다. 만약 RoHS 대응이 막막하다면 지원센터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국제환경규제기업 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이 EU RoHS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분석보고서 발행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석보고서를 통해 보다 자세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이외에 궁금한 사항은 온라인 상담 문의를 통해 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EU RoHS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해당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최신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제품 개발 및 관리를 해야 합니다. 향후 EU RoHS 규제는 유해 물질의 사용 제한이 더욱 확대되고 새로운 물질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새로운 제품 카테고리가 규제 적용 대상에 추가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EU RoHS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와 함께하는 산업계 다수요 환경 글로벌 규제와 대응 전략, 글로벌로 도약하는 우리 기업들의 도움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